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보건 수업을 함께할 오한비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보건 수업의 주제는 생활 속 바른약 사용법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약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아래의 그림을 보고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 있는지 봅시다. 시험 기간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콜라를 즐겨 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밀크티에는 홍차 성분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라도 자주 먹는 음식이 있다면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에는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세히에는 소주와 같은 주류에는 알코올이, 그 외에 그림의 모든 음식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약물과 다양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약물이 있으니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약을 왜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약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약을 사용합니다. 또 아프지 않게 하거나 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특정한 화학물질을 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했던 효과 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약은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고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은 약을 찾아서 아플 때마다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바르거나 뿌리거나 붙이는 파스, 먹는 약 등을 남용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어떤 형태이든 모두 약의 일종이므로 남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력이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습관으로는 운동을 하는 것,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생활 습관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파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플 때 약을 먼저 찾기보다는 그림과 같은 습관들로 개선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번엔 의약품을 구분해 봅시다.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이름처럼 일반 의약품은 일반 사람들이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의사를 보고 사는 약들이 아니기에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편의점의 안전상비 의약품이나 필요할 때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부작용, 내성, 습관성, 의존성이 높은 주의해야 하는 약물을 말하겠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편의점에선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약이 어떤 과정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하게 되면
약은 몸 안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는 주로 위와 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다음으로는 분포됩니다. 분포는 우리 몸 안에서 약물이 퍼지는 단계로 약물이 곳곳에 퍼져야 치료할 부위로 이동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대사됩니다. 대사는 약물이 몸 안에서 변화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주로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배설은 약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단계를 말하는데 소변, 대변, 담즙, 땀 등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먹는 약의 대사 과정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은 위와 장에서 이렇게 흡수됩니다. 흡수된 약은 혈관을 따라서 온몸 곳곳에 퍼지게 되고 그 후에 이동한 약물은 간에 도착해서 필요하지 않은 성분과 필요한 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성분은 소변, 대변, 담즙, 땀 등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필요한 성분은 치료할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약을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주사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사약의 대사 과정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면 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장에서의 흡수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을 통해 주사약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온몸의 곳곳에 이동하게 되어 간에서 대사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의 흡수 과정 없이 약물이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 약에 비해 시간은 훨씬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쇼크 등의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이 대사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대사될 때는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챙겨 먹긴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균형 잡힌 식사, 즉 골고루 먹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먹는 약은 장의 상태나 장 속 음식물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들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깜짝 퀴즈 OX를 선택해 보세요. 약은 물이 아닌 우유, 주스, 커피, 차 등과 복용해도 될까요? O인지 X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답이 뭘까요? 답은 X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물이 아닌 다른 음료에는 칼슘, 카페인, 탄닌 등의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약의 대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을 몸 안에 오래 남아있게 하기도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약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꼭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합시다. 이제 약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흔히 할 수 있는 잘못된 약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자주 약을 사용하고 정해진 양보다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콜라와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을 중독처럼 마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잘못된 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신체적 피해입니다. 구토나 어지러움,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입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중독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피해입니다. 사회적 피해로는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싸움, 가출로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범죄와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아픈 곳을 치료하지만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질병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약물 중독이나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림처럼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은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상담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다른 음료와 먹게 될 경우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복용합니다. 약품 사용 설명서와 투약 봉투를 확인하여 정해진 양을 잘 지킵시다. 넷째, 자신에게 처방된 약만 먹습니다. 똑같은 약이어도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작용이 다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조제한 약은 나만 먹도록 합시다. 다섯째, 다른 처방약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약의 유효기간과 보관법을 잘 지켜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독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관법은 약품의 뒷면을 보면 저장 방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위약품 수거함에 버립시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 생태계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면 폐위약품 수거함이 있으니 꼭 여기에 버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 배움 활동은 Keep, Stop, Begin 활동입니다. 앞서 올바른 약 사용법을 함께 배워봤는데 나는 어떻게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활동지의 Keep 칸에는 내가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잘해오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해야 될 습관이 되겠죠? 다음으로 스탑 칸에는 내가 멈춰야 할 습관을 적어봅시다. 오늘 발견하게 된 나의 잘못된 약 사용 습관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비긴 칸에는 당장 시작해야 할 습관을 적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배운 올바른 약 사용 습관을 적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약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때나 약을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보건 수업에서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 사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서 친구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